한마디도 못된 풀이 봄이슬을 맞은 후에 입 넓고 줄기 길어 밤낮으로 불어났다. 이 은혜 하 만극하니 갚을 줄을 몰라라. 한마디도 못된 풀이, 한 치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풀이 봄철에 이슬을 맞은 뒤에 잎이 넓어지고 줄기가 길어져 밤낮으로 불어났대요. 이 은혜가 얘들아 여기서 하는 하는 뭐야? 고전에서 하는 무슨 뜻이야? 매우 많이, 그치? 이 은혜가 매우 만극하니 너무 커서 끝이 없으니 갚을 줄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써있어? 제일수는? 부자에 대한 얘기라고 써있지.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풀이 뭘까? 그치, 자라난다고 하니까 자녀를 말하는 거겠지. 자식을 비유하는 거겠죠. 근데 성장하잖아, 불어났잖아, 밤낮으로, 그치? 근데 이 밤낮으로 불어나는 게 뭐래? 뭐를 맞은 후에래? 봄이슬을 맞은 후에래. 그치? 그럼 이 봄이슬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부모의 사랑, 헌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걸 맞아서 그거 후에야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었다?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니까. 그치? 그러면 마지막 행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 무슨 은혜를 말하는 겁니까? 사랑해 주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겠죠 뭐. 그죠? 다시 풀은 뭐? 자식을 비유하는 거. 봄이슬은 뭐? 부모의 사랑을 주신. 그치, 부모의 사랑을 비유하는 거. 그러면 제 1수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부모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컸다는 걸 알고 뭐 해야 돼? 효도해야 돼. 이걸 말하고 싶었겠지? 그지 유경아? 이수로 가면 군신이래요. 군신이면은 여기 나오는 임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그쵸, 임금, 왕이겠죠? 임금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셔. 10번을 죽고 산들 임의 덕을 잊으려냐 만일에 대의를 모르면 종놈이나 다르랴 라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잊으려냐? 하고 묻는 거잖아. 그치? 물음표만 없다 뿐이지. 근데 진짜로 잊을까? 하고 묻는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그치, 설이죠.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예요? 임의 덕을 잊을 수 없다.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겠지. 내가 먹고 내가 입는 모든 것이 다 임금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대의를 잊으면 안 된다. 그럼 이수는 군신에 대한 얘기예요. 군신에 대한 얘기면 이 사람이 중요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임의 은혜. 그치, 임금의 덕을 알고. 덕을 아는 게 중요해? 알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아까 부자에서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효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그러면 임금이랑 신하의 관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어? 그렇지. 그죠? 그 다음 3수로 넘어가면 부부예요.
두 성이 한데 모여 함께 늙어 죽자 하니 백년 정후야. 여기에서 더 하려면은 그래도 공경할 줄 모르면 저구 안이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야? 두 성이 한데 모였대. 남녀가 만나는 거. 얘들아, 검은 머리 파풀이 되도록 함께 같이 살자 하는 게 부부잖아. 그치? 평생 같이 살기로 약속하는 거, 그게 부부야. 그래서 한데 모여서 함께 늙을 때까지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그죠? 근데 백년 정호야. 정호가 뭐예요? 무슨 뜻인지 알아? 정호. 애정할 때 그 정자야. 호는 좋을 호자. 호불호 할 때 그 호. 무슨 사이야? 그냥 정이 깊은 사이지 뭐. 좋은 사이야. 친한 사이. 다시 말하면 BFF 이런 거지. 이렇게 우리가 되게 정이 깊은 사이인데 평생 동안 우리가 좋은 것이야. 야, 얘들아, 100년이라는 건 진짜 100년 살아? 지금도 100년 사는 사람 많이 없는데. 이 100년은 그때 당시로 따지면 그때는 막 50살이면 죽고 이랬단 말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뭐겠어? 평생이지 뭐. 그치? 두 사람이 모여서 결혼을 했고요. 그쵸? 100년 정도 되는 깊이, 아주 평생 동안 정이 깊은 사이가 여기에 이보다 더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뭐야? 부부가 있어. 평생 정호가 있어. 누가 더 정이 깊다? 부부가 더 정이 깊다. 그런 얘기지 뭐. 그쵸? 그래도 공경할 줄 모르면 물수리만도 못하지 않느냐. 저구가 물수리거든요. 저구 안이 있느냐. 여기 무슨 내용이냐면 그 너네도 써있을걸 책에? 뭐로 써있어? 저구는 물수리라는 새. 근데 그 물수리라는 새만도 못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뒤에 써있지 너네도. 시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좋은 짝이 되고 금실좋게 서로 그리워하며 산다면 공경하는 마음도 생길 거라는 뜻이라고 써있네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무리 정이 깊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뭐가 필요하다? 공경이 필요하다. 부부가 정이 깊은 건 당연하지, 그치?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부간에 뭐가 중요하다? 공경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정이 깊은 건 뭐 당연한 거고. 됐어요? 사수는 형제 얘기를 해요. 먼저 나니 뒤에 나니 차례야 다를지라도 그게 형제잖아. 먼저 난 사람이 형이고 뒤에 나는 사람이 동생인 거지. 앞뒤에 달려서 한 젖으로 자라났다. 한 젖으로 자라났다는 건 뭐예요? 같은 부부, 한 부모의 보살핌을 받았다. 같은 부모, 이 한 부모 가정 같네. 이렇게 말할까? 같은 부모의 보살핌 아래 자랐다. 사람이 이 뜻을 모르면 금수만도 못하리. 사람이 이 뜻을 모르면 금수, 짐승만도 못하리. 그러는 거야. 아무리 누가 먼저 낳든 누가 뒤에 낳든 우리는 한 어머니한테서 낳았어. 그치? 어머니의 사랑으로 함께 자랐으면 형제간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형제간에 우애. 그치? 옷으로 넘어가면 붕우예요. 드디어 마지막이다. 붕우는 아까 뭐라고? 친구. 그치? 나무로 생긴 것이 여기서 생기다는 태어나다.
남으로 태어난 것이 이토록 친후하샤. 친후하다 무슨 뜻이에요? 정무 같은 거야. 서로 친하여 정이 두텁다. 를 친후라고 해요. 친후하다. 손잡고 말할 때 어깨만 두드리고 말겠느냐? 뽕같이 바닷물이 되어도 얘들아 이거 뭐야? 가자. 이거 아는 사람 사자성어인데 몰라? 상전벽해. 무슨 뜻이냐면 천지가 이 말은 알아? 천지가 개벽하다? 들어봤어? 아, 네. 천지가 개벽하다는 뜻이야. 무슨 뜻이야? 세상이 훅 바뀐다는 뜻이야. 천지가 개벽된다는 게 하늘과 땅이 뒤집힌다는 뜻이잖아. 인용이지 뭐. 그치? 뽕같이 바닷물이 되어도 뭐를 잃지 말으래? 신. 그치. 신의를 잃지 말래. 친구 간에 뭐가 중요하다? 신이가 신의의 중요성. 서로 남인 사람들이 만나는데 이토록 친해졌으니 이 세상이 다 바뀐다고 하더라도 서로 신의를 잃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붕우까지 하면 끝났는데 육수가 또 시작돼요. 육수는 뭘까요? 당우 멀어지고 한당송이 이었으니 천지 오래거니 세상돌이 아니 변할런가. 그래도 7구멍 가졌으니 오륜이야 모르랴. 동아시아사 하는 사람 없어? 동아시아사 없어? 오. 뒤에 넘기면요. 당우 멀어지고 한당송이 이었으니라는 말의 뜻 설명이 나오거든요. 중국의 요순 시대가 끝나고 한당송의 나라 시대가 이어졌다 말이야. 근데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는 다 뭐가 전국의 전성기거든. 문물이 되게 문화 문물이 되게 번성했었어. 그치? 너네 동아시아사 진짜 없어? 있는데 내가 물어볼까봐 말 안 하는 거지. 동아시아사가 인기가 없나 보네. 중국이 은나라, 주나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은나라, 주나라, 그 다음 춘추 전국시대라고 들어봤어? 그렇게 끝나고 나면 진나라라는 나라가 생겨. 이 진나라라는 나라가 되게 많은 나라들을 독촉하고 큰 제국이 되거든. 그 다음에 이어진 나라가 한나라야. 그 다음에 다시 또 나라가 분열돼.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가 와. 그 다음에 다시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우리가 아는 중국으로 이어지는 거. 어쨌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중국의 역사는 거의 다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요게가 거의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중국의 역사거든. 그게 다 시작돼서 계속하였으니 천지 오래거니 세상 돌이 아니 변할런가. 천지 개벽이 되었어. 그러니까 그게 천지가 개벽된 거잖아.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되었으니 세상의 도리가 어떻게 안 변하겠니? 진짜 묻는 거야? 아니요. 아니죠. 그래도 7구멍을 갖추었으니 오륜이야 모르랴. 이게 무슨 말이야? 7구멍을 갖췄다는 게 뭔 말인지 써있어요. 7구멍이 뭘 말하는 거예요? 눈, 코, 귀, 입을 말하는 거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눈, 코, 입, 사람이라면 오륜이야 모르랴. 진짜 모르겠느냐 물어보는 거야? 아니요. 아니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수는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강조. 이런 말 들어봤어? 당위성이라는 말 들어봤어?
뭐에 대한 당위성? 내가 지금 오륜에 대해서 이렇게 너네들한테 말하는 것, 너네가 오륜을 알아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에 당위성, 이유가 다 있다. 자, 어쨌든 그럼 많은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천지가 개벽했으니까 그러면 세상 도리도 변할 수 있어. 천지가 개벽을 했으면 세상은 당연히 도리라는 게 변할 수도 있지. 옛날에는 일부 다초대가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은 일부 일처제가 당연한 것처럼 도리는 당연히 바뀌어. 그렇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면 요 오류는 알고 있어야 된다. 오류는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됐나요? 그럼 칠수로 넘어갈게요. 옷밥이 부족하니 예의 차릴 겨를 없어 가숙당서를 불관이 여기느냐. 그래도 보고 들으면 배울 것이 있으리. 뭔 말이야? 옷밥이 부족하니 옷이랑 밥이 부족해. 중요한 거 뭐가 부족해? 의식 중에 의랑 식이 다 부족하네. 그렇지? 옷과 밥이 부족하여 예의를 차릴 겨를도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그런 상황인데 가숙당서가 뭐래? 학교 말하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교육기관. 불관이 여기느냐. 뭐래? 불관이 여기느냐가? 상관이 없다고 여기느냐. 그래도 보고 들으면 배울 것이 있으리라. 그치? 다시 말하면 뭐야? 가숙당서가 중요하다. 그치? 실수는 뭐? 그래서 뭘 해야 된다? 학업을 수양해야 된다. 당연한 말. 그치? 마지막 팔수.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이거 성경 아니야? 성경인데, 그치?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이웃이 미우면 갈 곳이 없다. 한 고을이 버리고 한 나라가 다 버릴 것이니 100년도 살지 못할 인생이 그럭저럭 지낸들었더랴. 야, 너 주변에 좀 미울 사람 있어도 그냥 그렇게 살아. 왜 미워하고 그래? 그러는 거지. 너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계속해서 내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내가 계속 떠나고 이동하면 그건 계속 나중에 갈 곳이 없어진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굳이 그렇게 누구 이웃을 미워하고 살아겠니? 그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 위에도 그렇지만 뭔가 서리법을 사용하거나 비유법을 사용해서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의 중요성을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맨 마지막에 오면 어조가요 명령형이 돼요. 그쵸? 명령형이 돼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좀 더 단호하게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쵸? 이건 뭐 이웃사랑의 중요성이지. 됐나요? 얘들아, 이거 말고 옳은가라는 똑같은 제목의 시가 또 있어. 주세붕이라는 사람의 시. 그거 혹시 선생님이 내실 것 같은 말에? 네. 얘들아, 표현상의 특징 보자. 찾아보세요. 표현상의 특징. 첫 번째, 뭐 쓰고 있죠? 일수부터. 비유. 그쵸? 또 제일 많이 쓰는 거. 그치, 서리.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수업 때 아까 하면서 본문에서 얘기 안 하는 게 있거든? 지금 하려고. 이 부분 볼래요? 몇 수냐면 4수. 한 젖으로 자라났다. 얘들아, 젖이라는 건 아기들이 먹는 거야. 그건 뭐 당연한 거지. 그지? 근데 아기들이 그냥 먹는 걸로 자라진 않잖아. 그치?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보살핌이라고 그랬어. 그치? 젖을 먹는다는 것을 뭐로 표현해? 보살핌으로 표현해. 보살피는 것에 젖은 당연히, 젖을 먹는 건 당연히 포함이야. 그거 말고도 많은 게 있지. 그치? 근데 그거를 일부분으로 표현했어.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 그렇지. 대유법. 젖이라는 단어로 양육이라는 더 넓은 범위를 설명했죠. 그게 대유법이야. 또 마지막 네 번째는 가정이거든? 가정 찾아볼래? 가정 찾아볼래? 가정 하면은 너는 영어에서 가정 찾아보면 못 찾아. if부터 찾지? 한국어 못 찾으면 되겠어. 아니야? 모모면 모모리 모모면 모모리 어딨어? 모모면 모모리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웃이 미우면 갈 데가 없어져. 그리고 그게 뭐까지 가? 확장까지 가지. 한 고을이 버려지고 나라가 다 버려져. 확장까지 가는 거야. 가정한 사항이 확장까지 가는 것. 됐나요? 응. 인용 있어요. 콩밭이 바닷물 되어야 돼. 근데 문제랑 관련된 건 없었어서 말 안 했어. 됐지? 넘어가자.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새로운 친구들은 보세요. 그 영상 밥에 매주 있으니까. 8강 동류가 여기 수업했어? 학교에서? 학교에서 네. 고전 시간 그럼 다 했나 보네? 아직 다 고전 시간이 다 한 건 아니고? 저희 반은 8, 어디까지 있지? 그냥 다 하진 않았나 보네? 네, 좀 남았어요. 동류가 봅시다. 작가 이름이 홍정유예요. 한번 수업한 사람들 대답해봐. 시조는 시조인데 뭐 같은 시조야? 일기 같은 시조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일기의 형식을 차용했다고 해요. 차용이 뭔지 알지? 빌려 쓴. 그죠? 이 사람이 어디 간 거야? 일기라고 했으니까 너네 초등학교 때 생각해봐. 그림 일기 쓰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날 뭐 했던 거에 대한 어떤 경험을 쓰지 않았어? 그치? 이 사람도 경험에 대해서 쓴 거야. 이 사람이 경험한 건 뭐야? 금강산을 유람했어. 그래서 주제가 그거야. 금강산 유람 경험과
경치에 대한 감동이 그냥 주제야. 진짜 우리 그림일기 초등학교 때 쓰던 거 생각하면 돼. 똑같은 거야. 다만 너네 그림일기는 문학성이 없었던 반면 이 사람의 일기는 굉장히 문학성이 높은 거지. 보자. 금강산 근데 어디 있는지 알아? 너는 어디 있는지 알아? 약간 이쪽에 있잖아. 북한에 있어, 북한. 북한에 있어요. 어. 근데 너네 북한에 강원도가 있는 거 알아? 알지? 강원도가 반으로 쪼개져서 아래쪽은 남한이고 위쪽은 북한이야. 몰랐어? 몰라도 돼. 나한테 맨날 무시당하면 되지 뭐. 금강산이 강원도에서 시작해. 그래서 강원도 먼저 가. 그래서 어디야? 아하, 철원. 자, 이제 DMZ 가면 너네 여기서 군만한 애들 생긴다. 그 전에 통일되길 기도해. 몇 년 안 남았네. 네? 철원부터 이리 오면 이따금 살펴보니, 철원부터 내가 이동하면서 좀 살펴보니까 산과 물은 첩첩하고 이거 뭐야?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중에 두 글자가 나와 있잖아. 세 글자가 나가 있네. 산수 촉촉. 아니야. 근데 순서 바꿔봐. 첩첩산중. 첩첩산중. 정답. 첩첩산중. 들어봤어 얘들아? 첩첩산중? 여러 산이 겹치고 겹쳐서 되게 깊은 산속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인가, 사람들이 사는 곳은 드물겠지. 그치? 근데 또 뭐도 있어? 자갈밭도 단단하여서 쌍겨리로 밭을 간대요. 쌍겨리가 뭐래요? 얘들아, 소가 엄청 농사에서 중요한 존재인 거 알지? 이 소 하나 있는 걸로 이때는 삶의 기준이 달라져. 삶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근데 쌍겨리는 소가 몇 마리래? 두 마리가, 소 두 마리나 끄는 쟁기로 갈아야 된대. 그 정도로 밭이 단단하대. 주막에 기름도 없어. 야, 주막에 기름이 없으면 말이 돼? 주막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 호텔까지는 아니고 모텔, 여관? 이 정도인데 거기에 기름이 없어. 불을 밝힐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뭐로 불을 밝혀? 관솔로 불을 밝혔대. 관솔이 뭐냐면, 너네 이번에 산불 많이 난 거 알지? 산불이 왜 많이 심하게 더 번졌는지 알아? 건조한 것도 있는데 화력수보다는 침엽수가 엄청 많이 탔어. 침엽수가 뭔지 알아 너네? 뾰족뾰족하게 생기는. 근데 그 침엽수의 대표적인 게 뭐야? 소나무. 근데 소나무에서 뭐가 나오냐면 송진이라는 게 나오거든. 너네 봄 되면은 노랑 가루 본 적 있어? 그 송진이 불이 되게 잘 타. 그래서 이번 산불이 더 걷잡을 수가 없었던 거야. 송진이 기름을 붓는 것처럼 막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하니까. 이제 관솔이라는 거는 그럼 뭐야? 등불 대신 그렇게 불을 붙였다는 거야. 원래 기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놔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거 대신 관솔로 불을 밝혔대. 지금 하면 죽어. 지금 안 돼. 안동이 다 불탔어. 그지?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거지 뭐. 등불 대신 관솔을 썼다는 거야. 위험하지. 위험하고, 그리고 불의 밝기도 훨씬 다르겠지. 기름을 쓰는 거랑. 그치? 방구석에 흙을 발라 굴뚝처럼 만들었대. 이게 무슨 말이야? 왜 그랬을까? 아궁이를 아래에다 아궁이를 내고 불을 빼앗듯 한대. 그러니까 방구석에 흙을 발라서 굴뚝처럼 만들면 불을 빼앗듯 난방을 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온도를 이렇게 잘 깔아놓지 못하고 굴뚝처럼 만들어서 화목난로를 쓴다는 거지. 그지? 야, 이거 뭐야? 어때? 너무 사실적이지 않아? 그치? 너무 사실적이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주막부터 그치? 너무 사실적이야. 이런 첩첩산중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두매산골이라고도 불러. 두매산골에 사는 지역민의 모습을 어떻게 표시했어요? 사실도 사실적 그리고 구체적으로 묘사했죠. 됐나요? 그리고 갯버들을 베어다가 바자처럼 엮어서 짜가지고 채마밭을 둘러막아 울타리를 삼았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갯버들로 바자가 뭐냐면 울타리를 만드는 데 쓰이는 그냥 한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대나 갈대나 뭐 쌀이 이런 걸로 이렇게 엮어서 울타리를 만드는 데 쓰는 거거든. 걸어서 만들어가지고. 채마밭은 채소밭이야. 채소밭. 근데 울타리는 근데 뭐로 만들면 제일 단단하고 좋을 것 같아? 나무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지. 아니면 돌이나. 그치?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로 한대? 응. 지금 화면 끊겼어요. 또 갯버들로 한대. 그리고 읍내와 역점 중에 넉넉하게 사는 집은 그러니까 조금 첩첩산중 드매산골 말고 조금 도시 쪽으로 나오면 그러면 넉넉하게 사는 집들이 있나봐. 그런 집은 어떻대? 얇은 청석 너와 쪽으로 지붕을 덮었는데 삐져나온 틈 속으로 하늘이 비친대요. 여기는 밭에 대한 묘사. 여기는 뭐에 대한 묘사? 집 집에 대한 묘사. 얘들아, 그래도 좀 넉넉하게 사는 집이라고 해서 봤는데 넉넉하게 하고 사는 집이라고 해서 봤는데 어떻대? 얇은 지붕을 덮은 것도 얇은 청석 너와래. 그리고 하늘이 보여요. 하늘이 비쳐. 틈이 생겨 있어. 그죠? 아주 깊은 두매산골 풍속이 수수하여 세간살이 집 꾸밈이 투박하고 힘들어 보인대요. 얘들아, 지금 앞에까지는 다 어땠냐면 그냥 사실적인 묘사만 있었지. 그치?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때? 주관적으로 그치, 주관적인 평가가 드러나요. 주관적인 판단이 제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평가야. 여기 앞에까지 내용에 대한. 그치? 힘들어 보인대요. 그러고 나면 초사일 저녁 때 먹구름이 끼기에 일제히 출발하여 장우곡에 넘어갈 때 초사일 저녁 때 먹구름이 정도 끼었을 때 다들 출발했어. 그래서 장우곡이라는 곳을 넘어갔는데 길이 굽어지고 돌이나 바위가 많은 산길이 엄청 험하고 언덕이 엄청 가팔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보니 비탈이라 부른다.
이렇게 한 고개 또 넘어섰는데 또 이어지는 고개 또한 높대요. 지금 이제 끝나고 하루 일기 하루 끝나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 거야. 너네 그림 일기 그릴 때 어떻게 뭐부터 해? 몇 월 며칠 날씨 맑음 똑같아. 조사일 저녁 때 먹구름이 낀 흐린 날씨. 그치? 일기니까. 그때 초사일 저녁이고 날씨는 흐림. 장호고개를 넘어가고 있다. 그냥 진짜 일기야 일기 이런 일을 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가운데 큰 냇가가 있고 아주 오랫동안 수십여 년간 다리가 있었는데 이쪽의 지명은 김성이라는 곳이래. 철원에서 김성으로 왔나봐. 다리 건너편 지명은 회양이래. 그런데 이 다리가 되게 튼튼하지는 않은가 봐. 그치? 그래서 하류 아주 얕은 곳에 거룻배를 메어두고 장마에 다리가 떠내려가면 행인을 건네준대요. 건네준다네? 하는 거 지금 이거 뭐야?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본 거 아니야 이거는? 여태까지 자기가 본 거 얘기한 거고 지금 이거는 그렇게 한다네? 왜냐면 내가 갔을 때는 장마가 아니어서 다리가 있으니까. 됐죠?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두메산골의 풍속과 모습에 대한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큰 폭포 맞은편의 바위에 늘어앉아 3,000척 떨어지는 물 건너다 바라보니 큰 폭포의 맞은편의 바위에 늘어앉아서 3,000척 높이에서 떨어지는 어떤 폭포의 물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100여 길이의 깎아지른 듯한 벽이 병풍처럼 이렇게 폭포를 둘러서 있고 허리가 꺾인 듯한 곳이 폭포가 떨어지는 물질이 되었대. 여기까지 보다 보면 뭔가 생각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의 비유에서 처럼 이거 뭐야? 비유. 그냥 비유? 그렇지. 지유. 석벽. 돌로 만들어진 벽의 모습이 무와 같다? 병풍과 같다. 그치? 지규. 그 다음에 허리가 꺾인 곳이 물길이 되었는데 비오는 성남폭포. 이 폭포가 성이 날 수 있나? 없지. 네. 그치? 그럼 이런 건 뭐야? 의인과 그렇지. 성남폭포는 의인. 됐다. 흰 비단을 들이우고 옥기둥을 세운 듯이 무모듯이 뭐야? 무모듯이 뭐야? 지규. 그치? 비에서도 지규죠? 폭포가 흰 비단 같기도 하고 옥기둥 같기도 하다는 거야. 그죠? 얘들아 이거 되게 시각적 이미지가 엄청 잘 드러나는 부분이야. 비가 오고 나면 폭포가 엄청 더 세지잖아. 물이 많아지니까. 그치? 그거에 대한 그냥 표현이야. 은하수 한 구비가 공중에 드리워져 바위 밑 깊은 못에 담아 부어 찌을 때 얘들아 은하수가 진짜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치? 뭐뭐 하는 듯하고 은하수라는 거 그 폭포 떨어지는 물을 말하는 거지. 그치? 뭔가 좀 숨겨져 있다이. 폭포수가 떨어지면서 안개가 피어오르고 물이 튀어오는 모습이 마치 뭐 하는 것 같다? 흰 눈이 날리는 듯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금강산의 모든 폭포 중에 뭐가 짱이다? 여기가 짱이다 라는 거예요. 폭포 얘기 끝. 폭포 다 보고 나서 어디가? 금강문의 도로 내려와서 남역 가마를 타고 절에 와가지고 점심을 먹었어. 진짜 맨날 논다, 그치? 얘들아, 금강문의 도로 내려왔다는 건 뭐가 일어났다는 거야? 공간의 이동이 일어났다는 거지. 만물초 가는 길. 만물초라는 건 하나의 지명이야. 바위산, 금강산에 있는 바위산 얘기야. 만물초 가는 길이 온정을 지난다기에 극락고개라는 곳을 넘어가서 오리남짓 갔대. 구체적이죠? 그쵸? 어때? 이동하는 그 여정과 과정, 그 길을 이동하는 그 과정과 뭐가? 거리, 오리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주막집 바로 곁에 우물 위에 지붕을 만든 것을 지었기에, 우물집이라는 건 그냥 우물 위에 지붕을 만들어서 우물집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진아. 그지? 지붕을 만든 것을 해놨기에 문 역할을 하는 그 지붕을 열고 우물을 구경했대. 구경할 것도 없나 보다. 상아탕이 놓여 있었대. 상아탕이라는 게 뭔지 써있지는 않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얘기도 뭐 어디 사람들마다 다른 것 같은데, 아마도 우물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아. 높은 거, 낮은 거. 그래서 상하라고 얘기한 것 같아. 이거에 대한 정확한 표시는 없어. 아무튼 이 상하탕이 아무튼 두 개의 우물이 있다는 거겠지. 상하탕 두 군데 모두 똑같이 넓적한 돌로 네모지기 형태를 짰대. 그래서 우물물은 물빛이 흐릿하고 미지근했대. 야, 너무 묘사가 세밀하다, 그치? 우물 안에 물이 흐릿하고 미지근한 것까지. 그죠? 지금 여기까지 하면 한 번 또 끝나. 지금 여기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외금강이야. 외금강을 유람한 것과 우물집. 끝나. 그러고 나면 보슬비가 계속 내려서 주막에서 머물고 21일 조반 후에 날 흐리고 안개 덮였는데 또 똑같아. 뭐야? 날 21일 날씨는 흐리고 안개 일기 형식. 날짜 및 날씨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자. 만물초라는 걸 구경하려고 준비하고 내려갔어요. 산속에서 길을 인도하는 승려와 주막 주인이 붙들고 나한테 가지 말래요. 만류예요. 그리고 선생님 다른 색으로 할게. 여기서부터 뭐가 되냐면 이제 지로승이랑 주막 주인의 말이야. 내 말 아니고. 만물초 가는 길이 왕복 70리래. 맑은 날에도 구름 끼면 못 보는데 하물며 비 오는 날은 지적 분간 못하니 미끄러운 돌사다리 70명 올라가서 산민만 겨우 보면 분하지 않겠는가? 라고. 날씨 때문에 만물초 구경을 제대로 못할 거라. 그러니까 그럼 되게 아쉽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거지. 봐봐. 지로승과 주막 주인의 말이 거의 그대로 나와. 그치?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그렇지. 이 인용이라고 하죠. 인용이라고 하죠.
그럴듯하고 이제 다시 나로 돌아왔어. 들어보니 그럴듯하고 이름들도 옳다고 하여 복례산에 다시 올 약속을 만문초에도 남겨두고 행장을 다시 차여 총석이라는 곳을 향했어요. 마지막으로 금강산을 작별할 생각을 하려고 돌아보니까 금강산에 12,000 봉우리가 눈앞에 또렷하대요. 이제 기상 상황 때문에 만물초를 구경하지 못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거예요. 결국 만물초를 보러 가고자 했던 일정을 조정했다. 오늘 엄마가 키즈 카페를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할머니 집에 가야 된다고 해서 키즈 카페를 못 갔다. 이거야. 그지? 이렇게 하면 끝! 얘들아, 금강산은 되게 많은 데서 나오는 거니까 금강산에 관련된 내용은 또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자, 나물 캐는 노래. 출력했나? 아, 네. 돼 있어? 출력 뭐 있지? 여기까지 있지? 9까지. 이거 다 할 수 있겠지? 어려가 기대해요, 쌤. 너무 힘들어 진짜. 너네 시험범위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너네 선생님은 다 나갈 수 있으시대? 모르겠어요. 약간 학생들한테 좀 알아서 해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아 진짜? 진짜? 에이 수업은 다 하시겠지. 하시지 않을까? 나물 캐는 노래 작자 미상이네요 얘들아.